오전에 올터 테이블의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하는 거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터 테이블, rename, add, drop, modify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이름 변경이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죠. 이름 변경을 하실 때는 renam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renam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자, 우리가 테이블이 있을 때, 우리 테이블 만드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무슨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이블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테이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름이 너무 짧고 EMP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employees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이름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변경할 수 있는 이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맞아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어, 뭐 EMPNO라고 컬럼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EMPNO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ID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름을 변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테이블에 이름을 붙여주고 컬럼에 이름 만들어주고 또 이름 만들었던 게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름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이름 변경하는 거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제약 조건 이름입니다. 그 이외에 이름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테이블 이름 변경. 테이블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에는 제가 키워드는 대문자로 쓸게요. alter ta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 이름 있죠.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rename 바로 to rename 다음에 바로 to가 나와요. 그리고 바꿔줄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쉽죠? 음. 테이블 이름 변경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올터 테이블, 원래 테이블 있죠. 원래 테이블 이름. rename to. rename이 이름 변경하겠다. to는 뭐뭐로라는 뜻이니까 그냥 바로 새로운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제가 위에서는 alter 테이블, 뭐 점점점 뭔가가 들어갈 수 있고 rename 점점점 뭔가가 들어갈 수 있고 to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rename과 to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예제로, 자, 저희 여러분들 만드셨던 테이블 이름 중에서 혹시 EX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아직 남아 있나요? 다 가지고 계세요? 테이블 이름 EX 스튜던트,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STUNO, STUName, birthday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테이블 그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뭐 데이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가지고 혹시 없으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테이블 EX student라고 되어 있었죠. EX 전치라고 되어 있었나요? EX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그냥 EX라고 하는 거 빼버리고 그냥 student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옳다. 저는 여기 주석에서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썼는데 전부 다 소문자로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런 명령어들은 SQL의 식별자들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옳터 테이블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이름은 EX, STU, 던치 변경하겠다. 리네임 무엇으로 to 새로운 이름 STU, 던치 세미콜론 이렇게 하셔가지고 컨트롤 엔터 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EX 스튜던츠가 변경되었다. 이때의 변경은 alter라고 하는 단어예요. alter,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어, 이 접속에서는 자동으로 그 갱신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고침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찍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테이블에서 EX 스튜던츠는 사라졌고요. 사라졌고 테이블 이름이 스튜던츠로 바뀌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안에 데이터들은 우리가 인설트를 했었던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연습하신 그 내용 그대로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alter 테이블, 무엇을, rename to, 뭐뭐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컬럼 이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컬럼 이름 변경. 컬럼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에는요, 문법이 조금 달라요.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원래 테이블 이름 있죠. 테이블 이름을 써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rename이 나와요. rename. 근데 그 다음에 컬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고 원래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 to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새로운 컬럼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alter table, rename column to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변경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테이블을 변경해 주세요. 변경할 때 하는 내용은 컬럼 이름 변경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rename column. 이때 요 컬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컬럼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원래 컬럼 이름, 그리고 뭐뭐로가 to, 그리고 새로운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우리 스튜던트 테이블, 이제는 스튜던트 테이블이 바뀌었죠. EX 스튜던츠에서 스튜던츠로만 바뀌었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 어, STU,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STUNO, 컬럼을, 컬럼을 ID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컬럼 이름을 테이블에 STU name이라고 있었죠. name 컬럼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name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두 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제 보시면 변경하겠다, alter 무엇을 테이블을 그러면 테이블 이름을 줘야 되죠. students 테이블. 그 다음에 변경할 내용은 이름 변경. 그럼 rename. rename 중에서도 컬럼 이름 변경할 때는 rename 컬럼. 여기까지를 써주시고 원래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원래 컬럼 이름은 stuno였었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쵸. stuno. 그 다음에 뭘 쓴다? to. 그리고 새로운 컬럼 이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번에는 테이블 스튜던츠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튜던츠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컬럼 이름이 변경된 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가 ID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컬럼 이름 바뀌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alter 테이블 이름은 students 이름 바꾸겠습니다. 컬럼 이름을 원래 컬럼의 이름은 stu name to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네, 또 변경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새로 고침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요 여기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컬럼 이름 이렇게 바뀌어 있죠. ID, name, birthday 이렇게 우리 원래 birthday는 원래 그대로였었고 네, 형식 아시겠죠? 형식이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alter 테이블 rename column to alter 테이블 rename column t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과 새로운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컬럼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뭘 바꿀 수 있냐면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은 영어로 constraint죠. constraint의 이름을 변경하는 문법.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름 변경은 rename,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이 아니라 constraint의 이름이죠. 그럼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rename constraint 이렇게 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름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할 거예요. ORG 네임 오리지널 오리지널이라 쓰죠. 원래 이름 원래 이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경하실 때는 to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것도 똑같죠. 그죠? alter table, rename constraint 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alter table, rename column to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컬럼이냐, constraint냐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예제를 하나 들어보죠. 예제를 저희가 아마 제약 조건을 다룰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제약 조건을 만들면서 했었던 게 EXTBL 1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EXTBL 1번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리고 제약 조건 탭을 볼게요. 아마도 제가 제약 조건을 처음 설명드릴 때 그때 만들었던 테이블이라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sys 언더스코어 c 그 다음에 숫자들을 사용해서 제약 조건 이름들을 자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제약 조건 이름만 보고서는 이 제약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힘들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라클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제약 조건의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혹시 번호가 저랑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EX1번 테이블, EX1번 테이블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제약 조건이 8351로 돼 있어요. 만약에 저랑 다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세요. 요거는 조금 다를 수가 시스템마다 자기가 만들어주는 그 숫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저랑 다르면 요 번호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떻게 할 거냐면 EXTBL 1번 테이블의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이름이 시스, C,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요. 008351이라고 되어 있네요. 008351. 008351. 이 이것을, 어,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니까, 그리고 테이블 1번이니까, 테이블 1번 프라이머리 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테이블 1번 프라이머리 키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대문자로 쓸까요? 네. 대문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식별자여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을 거야. 해볼까요? 올터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할 거는 테이블을 변경할 거고 테이블의 이름은 extbl 1번이고 변경 내용은 rename이고 rename 중에서 제약 조건이니까 constraint 그리고 원래 constraint 원래 이름이 sys c c 008351 이게 원래 이름이고 to 그 다음에 우리 뭘로 바꾸기로 했냐면 테이블 1번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바꾸기로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네, 여기서도 테이블 EX TBL 1번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바뀌었는지 보면 EX TBL 1번이라고 하는 테이블 여기 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스크립트에서 SQL 문장을 만들었고 실행시켜서 변경이 성공했지만 여기가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버튼 중에. 새로 고침 버튼 있죠. 그래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뭐 하나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다른 것들은 sys 언더스코어 c 이렇게 오라클이 만들어준 이름인데 tbl1 언더스코어 pk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리네임한 이름이죠.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에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rename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테이블 이름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뭐 중간에 뭐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아까 보니까 제 코드 중에 테스트라고 쓰고 싶었던 거를 텍스트 이렇게 썼던 게 있더라고요. 코드를 보니까. 네, 그렇게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이나 아니면 제약 조건의 이름들이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한 그런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럴 때 alter table rename t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이름을 변경할 때 테이블 이름은 alter table에서 이미 테이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rename to 하고서 새로운 이름만 써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컬럼 이름이나 제약 조건 이름은 그 이름이 컬럼인지 아니면 그 이름이 constraint인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rename 컬럼, 원래 이름, to 새로운 이름 이렇게 되는 거고 제약 조건인 경우에는 rename constraint, 원래 이름, to 그 다음에 그 바꿀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형식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변경은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다른 것들도 그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그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이나 제약 조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걸로 바꿔오시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를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할 수 있다는 add예요. add. 어, alter table add. alter table add. 자, 추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어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다 뭔가를 추가하고 싶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컬럼을 추가하는 거고요. 컬럼을 추가하는 거고, 제약 조건 추가하는 거예요. 컬럼을 추가하시는 것부터 보면 첫 번째, 컬럼 추가. 컬럼 추가. 밑에다 쓸까요? 컬럼을 추가하시는 문법은 여기까지는 위쪽이랑 비슷해요.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원래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추가하겠다라고 하실 때 add라고 써주시면 돼요. add, add.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 쓸 때, 우리가 컬럼을 만드는 그 문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을 만드는 문법이 add 다음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생략되면 안 돼요. 그죠? 그쵸? 네. 데이터 타입이 생략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컬럼을 추가할 때 add 하고서 컬럼을 추가할 때 컬럼 이름 다음에 데이터 타입까지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써주시고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디폴트 값 설정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설정할 수 있죠. 제약 조건, constraint.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면서 그 컬럼에
기본값까지 설정을 할 때에는 디폴트 하고서 디폴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본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시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시면서 그 컬럼에 제약 조건도 같이 주겠다라고 하시면 제약 조건도 같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lter 테이블 add 다음에 뒤쪽에 있는 구문은 create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컬럼을 정의하는 그 문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 어, 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기본값 줄 수 있고, 제약 조건 줄 수 있고. 그죠? 이게 컬럼을 정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컬럼을 정의하는 방법.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을 정의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추가할 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뭐 할까요? 뭘 해보냐면, 스튜던트 테이블로 다시 할까요? 우리 스튜던트 너무 간단했어요. 아이디, 네임, birthday 이렇게만 있었어요. 이렇게만 있었고,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테이블에 무엇 컬럼을 추가를 할 건데 컬럼 이름을 학년이라고 할까요? 학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레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컬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레이드 컬럼은 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그죠? 뭐, 두 자릿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두 자릿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 자릿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넉넉하게 두 자리라고 할까요? 두 자리 정수. 그럼 99까지 가능하겠죠. 99까지. 두 자리 정수로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컬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디폴트 값도 없고 제약 조건도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될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죠. 그러면 student 뭔가 추가할 때는 add 다음에는 create 테이블에서 컬럼을 정의하는 문법을 그대로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컬럼 이름은 grade로 하기로 했고 데이터 타입은 넘버 타입인데 두 자리 소수점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스튜던트가 변경됐다라고 나오죠. 네, 스튜던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테이블 이쪽에 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 하시면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이 네 번째로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요. 넘버인데 두 자리고 소수점은 없다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스튜던트 테이블에. 아이디가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생일이 있었고, 학년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컬럼. 이메일 컬럼. 이메일 컬럼은, 음, 이메일이니까 문자열이겠죠? 가병들이 문자열, 가병들이 문자열, 100바이트로 할까요? 100바이트. 100바이트. 낱널 제약 조건을 줄까요? 그리고 낱널. 이런 그 제약 조건을 갖는 컬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올터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츠. 애드 할 거고요. 이름은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차, 100바이트. 바이트는 생략하셔도 되고, 낱널 제약 조건을 줄 거니까 낱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잠시만요. 아, alter table, add email, 맞아, to. 아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요거는 안 된다고 하죠. 열을 추가하는데, 낱널 제약 조건을 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어, 이미, 이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만약에, 이 안에 값들이 없는 상태였었다면, 음, 우리 그레이드 좀 볼게요, 그레이드.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드렸네요. 네. 그레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를 추가하기 전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기 전에 테이블의 상태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었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게 되니까 그 컬럼에는 값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널로 채워지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SQL 문장이 무슨 문장이었어요? 여기다 컬럼을 추가해라. 그리고 그 컬럼의 이름은 이메일이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는 낱널 제약 조건을 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값들 넣을 거예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들이 있어서 컬럼을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 컬럼에 낱널을 줘버리면 뭔가 값은 채워놔야 되는데 지금
채워 넣은 값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실행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조금 잘못 드렸어요, 문제. 제가 문제를 잘못 드렸어요. 만너를 추가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컬럼 만들어 놓고, 그럼 전부 다 널로 채워지겠죠? 일단 더미 값이라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난너를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난너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조금 바꿀까요? 조금 바꿔서, 이메일 컬럼을 가변 길이 문자를 100바이트로 하고, 기본 값을 따옴표 두 개. 따옴표 두 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네. 너라고는 달라요. 너는 값 자체가 없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따옴표 두 개, 그냥 이 사이에 공백도 없이 그냥 따옴표 두 개만 쓰면,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자, 여기를 디폴트 값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디폴트 값 설정할 때는 저기 데이터 타입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값을 써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엔터, 요거는 성공하죠. 요거는 성공합니다. 디폴트 값을 설정을 했고,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고, 요거는 성공을 합니다. 스튜던트 가볼까요?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이메일이, 그래도 널로 들어가네요. 디폴트를 이렇게 디폴트를 설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컬럼을 추가할 때는 널로 들어가네요. 널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난널 제약 조건을 줄 수 없었던 이유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때 전부 다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널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추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이 기본값의 의미는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인서트 할 때 값을 주지 않아도 이 기본 값을 자동으로 인서트 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요거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널이 아닌 게 들어가는지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into 테이블 이름 스튜던츠. 아마도 이 스튜던츠에 아이디 컬럼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 컬럼도 있어야 될 거예요. 요 두 개만 values 하고서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약 조건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음. 제약 조건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군요. 스튜던츠의 컬럼, 그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제약 조건. 네, 제약 조건 아무것도 없긴 했네요. 어, 번호를 넣죠. 번호를 여기다가 뭐 1, 2, 3, 4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 김길동 이렇게 해볼까? 김길동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인설트 성공했고요. 커밋. 그 다음에 셀렉트까지. select from stew bunch. 그래도 여기를 널이라고 써주는군요. 비어있는 문자라고 널은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길동, 널,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잠깐만요. 몰라. 기본값. 기본값 설정은 되어져 있어요. 스튜던트 테이블 보시면 이메일, 바차투, 그 다음에 여기 기본값, 비어있는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할 때는 널이라고 표시를 해주는군요. 저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alter 테이블 이름, add, 그리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값 설정이나 제약 조건을 바로 줄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주의하실 거, 새로운 컬럼이 추가가 될 때, 넣어줄 값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널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널 제약 조건은 한꺼번에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제약 조건만 따로 주는 방법이 있죠. 제약 조건을 따로 주는 방법이 있어서 데이터들을 먼저 넣어놓고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컬럼 추가까지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제약 조건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add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약 조건 추가. 제약 조건 추가하실 때는요, 거의 비슷해요. 오른쪽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돼요. add까지는 똑같아요. add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constraint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시고요.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네임을 써주시면 돼요. 제약 조건 이름 써주시고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alter 테이블 add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문법은 뭐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내용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네, 정리하실 시간 좀 드릴까요? 우리가 제약 조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미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약 조건 만들 때는 어떻게 하죠?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쓰죠. 그쵸? 이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약 조건 constraint, 제약 조건 내용, 제약 조건 이름,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constraint, 이름 만들어주고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썼죠. 그죠? 우리가 alter table add를 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미 컬럼들이 선언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constraint를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 문법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add constraint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add constraint라고 꼭 써주셔야 되고요. 컬럼에서는 add 컬럼 하고서 컬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나요? 안 썼죠. add 컬럼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add 다음에 컬럼 이름만 바로 쓰고 데이터 타입 바로 나오죠. 그죠?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add 다음에 나오는 문법은 테이블에서 컬럼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선언하는 문법은 그냥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아니면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 값.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 컬럼이라고 하는 키워드 써요?
안 쓰죠. 그래서 그 alter table, add를 할 때, 컬럼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constraint를 하실 때는, 제약 조건을 하실 때는 어떤 문법을 참고하시면 되냐면,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선언 끝난 이후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문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constraint 이름, 제약 조건 내용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도 add constraint라고 해주셔야 돼요. 음. 네, 저 요거 되게 헷갈렸어요. 왜 컬럼 할 때는 add 컬럼을 안 쓰고 왜 여기는 add constraint라고 쓰지? 그냥 뭐 외워서만 썼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튜던트 테이블을 보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스튜던트 테이블에 테이블에 대학 조건을 추가하시는데 우리 컬럼 이름이 아이디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디 컬럼에 고유키 제 프라이머리 키죠. 고유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table 그다음에 students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추가하겠다는 add 그다음에 제약 조건 만드는 문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constraint 그다음 제약 조건 이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약 조건 이름은 student PK 그다음 제약 조건 내용 써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근데 프라이머리 키로 제약 조건 내용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컬럼이다라고 하는 거 써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D 이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네,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네. 에러가 나는 이유 혹시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음.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 이미 너를 포함하고 있는 컬럼이 있기 때문에,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스튜던트, 그러니까 이 그 컬럼을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값들이 그 제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디 컬럼 보죠. 아이디 컬럼을 보시면 중복되는 값들은 없지만 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안 돼요.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하려고 해도요. 난널 제약 조건 추가가 안 돼요. 널이라는 게 있어서. 널이라는 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요거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글자 수. 10글자라고 했을 때 10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려고 그냥 더미 데이터를 넣으면서 아이디를 안 넣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에러가 나는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 보통 이런 경우들 많이 만나요. 네, 제가 수업 여기서도 만났지만 현업에서도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경하려고 할 때, 특히나 제약 조건을 추가하려고 할 때, 컬럼에 실제로 있는 값들이 제약 조건의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러면 제약 조건 추가가 되지 않아요. 그럼 데이터 정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에러가 난다는 걸 보여드렸고, 자,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스튜던스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에는 이미 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즈,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 아이디가 너린 행들을, 아이디가 너린 행들을 먼저 삭제를 해야 돼요. 자, 아이디가 너린 행들을 삭제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elete,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students, where, id is nu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출력 지울게요. 실행하시기 전에 스튜던트 보시면 아이디가 너린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문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스튜던트 테이블에 가서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여기가 너린 값이 전부 다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부 다 사라졌고, 자,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값 없고요. 중복되는 값 없고, 그 다음에 너린 값 없어요. 자, 이 상태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커밋 할게요. 그래서, delete 다음에 커밋.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컬럼은 널 없고요. 널이 없고, 그리고 뭐도 없냐면 중복되는 값들도 없어요. 이제는 무슨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다? 프라이머리티 제약 조건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아까는 에러가 났었던 문장이죠. 그냥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 변경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서 이게 왜 생겼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연습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제약 조건들을 추가할 때 이미 데이터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난널이라고 제약 조건을 주고 싶은데 데이터에 이미 널이 들어가 있거나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주고 싶은데 중복되는 값이 있거나 널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문장이지만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제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제약 조건이 우리가 그 제약 조건을 주려고 하는 문장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면 뭐 제약 조건을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뭐 숫자 컬럼이 있는데 그 숫자 컬럼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고 싶은데 만약에 데이터 자체에 이미 음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체크 조건은 주려고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런 경우였었고 그래서 성공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 선택하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제약 조건 새로 고침은 꼭 하세요. 네. 이름은 students PK, 내용은 primary key, ID 컬럼이 primary key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제대로 잘 들어간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컬럼 추가하기,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 추가하기까지 올터 테이블에 대한 문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류? 네, 오류는 오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또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 아까 따옴표 네, 찍었을 때 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데 너로 인식되는 게 이게
어, 전체가 좀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따옴표 두 개는 널이 아니라 비어있는 문자열, 그러니까 비어있는 문자열과 널은 다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설트 할 때 얘가 보여줄 때 널이라고 보여줘서 약간 의외예요.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표 안에 문명을 넣으면 네. 이게 별로 안 쓰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백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공백은 널값이랑 다른 거죠. 지금 비어있는 오라클이 비어있는 문자열을 널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비어있는 문자열이다. 그러면 너를 인설트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이 여기에 이렇게 공백을 하나 넣자라고 한 거예요. 공백을 하나 넣자. 그러면 공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공백은 화면에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셀렉트를 해보면 거기에 널이라고 안 써져 있죠. 널이라고 안 써져 있고 그냥 빈 칸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빈 칸에는 공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있는 거는 오라클이 얘는 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설트를 했을 때 널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내용상.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 네, 그러면 에러 나신 분들은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